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의 이몽석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73편 윈디버거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에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 윈디버거에서 흔히 나오는 에러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리 장애라는 에러인데요. 메모리 장애는 우리가 메모리 폴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메모리 폴트가 발생을 하면 제 경험으로는 많은 덤프들 중에서 특히 분석이 좀 어려운 덤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메모리 장애에 대한 덤프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개발자들은 드라이버를 개발해서 테스트할 때 베리파이어라고 하는 도구를 반드시 같이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개발을 할 때에 다른 장애는 모르겠지만 메모리 장애만큼은 베리파이어를 띄워놓고 개발을 하는 것이 사전에 좀 어려운 장애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찌됐건 메모리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들 그리고 페이지 폴트가 처리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일부의 내용은 초급자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다면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지금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윈디버거 에러 발견 두 번째 시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인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기에 이제 있는 이유들이 다는 아니지만 흔한 이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접근하려는 코드나 여러분들이 접근하려는 메모리, 즉 가상 메모리에 들어있는 코드나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딱 접근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접근 권한이 허용되지 않을 때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라면 유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커널 권한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들이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를 유저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이 접근한다든지 간단하게는 어플리케이션이 커널 메모리를 접근하는 그런 행위들은 일단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합니다. 흔하지는 않겠죠.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코딩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은 한 흔하지는 않은 에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접근하려는 가상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물리 주소하고 연결될 수가 없을 때, 연결되는 물리 주소가 전혀 없다. 그럴 때는 당연히 에러가 발생을 하지요. 가상 주소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주소이기 때문에 실제 물리 주소가 없으면 의미 없는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즉 말도 안 되는 주소,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주소를 주소로 간주하고 사용이 될 때,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소를 담고 있는 구조체가 있는데 그 구조체에 그 주소가 담겨져 있는 그 필드가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깨져 가지고 결국은 그 구조체를 읽어봤을 때에 그곳에 들어있는 주소 값이 엉뚱한 값이 되어서 그 엉뚱한 값이 주소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잘못된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근하려는 가상 주소가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물리 메모리와 연결되지 않은 정보는 아닌데 문제는 이겁니다. 메모리와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 연결된 정보가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왑이라고 하죠. 가상 메모리는 연결된 물리 메모리를 계속해서 연결한 구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는 물리 메모리에 대해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시켜놓고 그 물리 메모리를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정책이 바로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이징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 주소가 연결될 그 물리 메모리가 지금 당장 없어가지고
하드디스크에 지금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그 가상 주소를 접근하려는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가상 주소는 지금 물리 메모리와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연결이 되지 않고 디스크에 들어있으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바로 스왑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스왑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즉 가상 주소가 연결돼야 될 물리 메모리가 하드디스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물리 메모리로 읽어오는 작업, 우리가 그것을 스웨핑인이라고 하죠. 이 작업을 하는 그 용도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페이지 폴트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라고 하는 게 무조건 에러는 아니에요. 페이지 폴트라는 게 에러는 아니고 윈도우즈가 사용하는 이런 페이징 기법, 우리 요구 페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요구 페이징 기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테크닉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그 페이지 폴트가 에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스웨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페이지 폴트 자체는. 그런데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을 때 스웨핑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스웨핑 작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스웨핑 작업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있었다면 이 페이지 폴트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성공으로 간주가 되지만 만약에 스웨핑 작업을 할 수가 없다면 이럴 때는 에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에러들, 이런 에러들은 자주 발생하는 에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저하고 실습을 해보겠지만 가상 주소가 실제로 물리 메모리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그 물리 메모리가 하드디스크에 스웨핑 되어 있거나 아직 할당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가상 주소는 메모리와 연결될 거라는 어떤 연결 정보는 있는데 아직 메모리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메모리를 준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페이지 폴트, 그 페이지 폴트 중에서도 에러가 되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거니까, 자, 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유만 일단 살펴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해보죠. 자, 윈디버거에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싶은 거는 느낌표 PT, 느낌표 PT라는 명령입니다.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라는 뜻의 약자인데요. 이 명령을 치면 오른쪽에는 가상 주소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 주소를 딱 주시고 느낌표 PT라고 주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출력이 돼요. 보통 이제 이런 주소가 출력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주소가, 이 가상 주소가 지금 정상적으로 물리 메모리와 연결이 되었구나. 아니, 이 가상 주소는 잘못된 주소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PT라는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재 제가 확인하고 있는 이 메모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윈도우즈가 사용하는 이 페이지 정책은 큰 페이지 정책과 일반 페이지 정책으로 나눠지거든요. 다른 말로 뭐 작은 페이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4KB 페이징이냐 아니면 2MB 페이징이냐 둘 중에 한 가지 페이징 정책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하고자 하는 메모리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상 주소를 느낌표 PT 명령으로 줬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여기 라지 페이지라는 글자 보이죠? 라지 페이지. 그러니까 큰 페이지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출력되고 있는 PT 정보 중에서 세 번째 거, 바로 여기 있는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담겨지게 되고요. 일반 페이지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큰 페이지 정책을 쓰고 있을 그런 메모리라고 가정해 본다면 세 번째 부분, 즉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
지금 보면 8A000013A 에코 00 8에코 3. 자, 이렇게 지금 적혀 있잖아요. 요 적혀 있는 값이 나름 의미 있는 값으로 해석이 되고, 그 값으로 해석된 부분 중에는 이제 여기 있는 요런 값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여기 보이시죠? 요게 바로 요 뒤에 있는 8에코 3을 해석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속성인데, 그 속성 중에서 K라고 하는 부분의 비트가 true로 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커널 권한을 가진 메모리다 라는 뜻이고, V 쪽이 true다. 맨 마지막 비트인데요. V가 true다 그러면 유효하다, 밸리드하다 라는 뜻으로서 물리 메모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V가 이렇게 true인 그런 페이지를 접근하는 행위들은 전혀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메모리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바로 V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V가 true라고 해서 이 메모리가 지금 의미 있는 정상적인 메모리라는 뜻은 지금 폴트가 일어나지 않을 조건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깨진 메모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거는 메모리는 메모리인데 그 안에 내용이 깨졌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가 페이징을 할 수 있느냐, 즉 지금 현재 유효한 메모리냐 아니냐, 뭐 이런 관점에서만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가상 어드레스는 유효한 주소인가요? 아니면 무효한 주소인가요? 결국은 유효한 주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래쪽은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동영상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적당한 물리 어드레스와 연결이 되는 가상 어드레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살펴보고 있는 가상 주소는 7FF 에코 0014라고 하는 가상 주소인데, 이 가상 주소를 PT 명령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봤더니 어때요? 이번에는 라지 페이지라는 글자가 없죠. 일반 페이지를 쓰는, 즉 작은 페이지 4KB 페이징을 쓰는 그런 가상 메모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마지막 부분, 이렇게 네 번째 있는 PT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뒷부분에 있는 요 값이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쭉 읽어보니까 U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앞에 부분은 우리가 K라고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나죠. 이번에는 U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사용자가 접근하는 메모리구나, 이런 권한을 알 수가 있고요. V라고 하는 게 역시 true죠. 유효한 메모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상 메모리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틈틈이 느낌표 PT라는 명령을 이렇게 직접 주셔가지고 PT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이제 PT라는 좀 다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PT와 아래에 있는 PT의 공통점은 연결된 물리 주소가 전혀 없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물리 주소가 연결되지 않았다. 이건 당연히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조건이 될 건데요. 자, 위에 보면 1FF00000이라는 주소를 느낌표 PT로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어때요? 네 번째까지 이제 갈 필요도 없고, 여기 보면 not valid라는 말이 여기 아래 출력이 되죠. not valid.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PD에서도 벌써 어때요? 00000이라고 하는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값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라지 페이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미 있는 페이지도 아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이런 페이지는 결국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무효라는 거죠. 또 다시 또 아래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아래 가상 주소를 한번 제가 느낌표 PT를 쳐봤더니 이렇게 출력이 됐다고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두 번째까지 올라갔죠. 두 번째까지 올라가서 00000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밸리드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not valid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valid라고 하는 필드, V 필드를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CPU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보는 게 V 필드예요.
그러니까 PT를 찾아서 그 PT의 V필드 맨 마지막 비트 값을 보고 그 값이 1이면 정상적인 물리 어드레스가 연결되어 있는 가상 주소이고 V필드가 0이면 무조건 페이지 폴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두 주소는 접근하는 행위는 바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V필드에 대해서 그 외의 필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된 주소를 보고 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주소를 느낌표 PT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맨 오른쪽에 이제 일반 페이지 4KB 페이징에 관련된 PT의 내용을 해석해 봤더니 만 끝자리 세 자리가 880이죠. 880. 자, 이 880이라고 하는 값을 해석해 보면 맨 마지막 비트 V필드는 어떤 값이 되겠까요? 맨 마지막 비트. 당연히 0이잖아요. 그러니까 V필드는 0이니까 not vali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페이지는 재밌게도 그 앞에 부분이 이렇게 뭔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들어있다는 것은 결국 뭔가 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재밌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사실은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지만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제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런 상태를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단계는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죠. 이 트랜지션은 가상 메모리가 일정 시간 동안 물리 어드레스와 연결되어 있다가 만약에 사용자가 접근을 하지 않게 되면 운영체제는 이 가상 메모리가 연결된 물리 어드레스의 정보를 하드디스크로 저장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로 백업을 할 예정이다. 스위핑 아웃을 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필드를 true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이라는 필드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 88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880에 이 8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비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7, 8, 9, 10, 7, 8, 9, 10, 11. 11번째 비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11번째 비트의 값이 true면 우리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지션이 true로 되어 있는 이 가상 메모리는 현재는 물리 어드레스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드디스크로 저장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 valid로 이렇게 기록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이 메모리는 아직까지는 물리 어드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행위가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V필드가 0이면 여기를 접근하는 행동은 뭘 일으킨다고 그랬습니까? 네, 여기를 접근하게 되면 폴트가 일어나는 거죠. 페이지 폴트가 일어납니다. 그럼 운영체제는 이 페이지 폴트 핸들러에서 무엇을 조사를 하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트랜지션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트랜지션 값이 true이면 이거는 실제로 장애가 일어날 이유가 아니다. 나는 이 페이지가 안 쓰일 줄 알았다. 그런데 쓰려고 하는구나. 다시 연결을 해줘야지 하고 V필드 값을 1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는 사실 장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 같은 의미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때요? PT의 필드들이 하나하나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상 주소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CPU 안에 있는 MMU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CPU가 가상 주소를 해석할 때 참조하는 테이블을 우리는 하드웨어 PT라고 부릅니다. 하드웨어 PT. 그러니까 하드웨어 PT라는 이 용어는 가상 주소를 CPU 안에서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직접적인 테이블을 우리는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PT를 접근하는 것은 CPU가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 보셨던 내용들이 전부 다 하드웨어 PT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하드웨어 PT입니다. 이것들이 다 하드웨어 PT들이에요. PT라는 것은 맨 끝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앞에 있는 것도 PT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MB 페이징이었죠? 이때는 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PT라고 부르는 거고요. 쇼 페이지 같은 경우에 일반 페이지는 뒤에 부분을 PT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PT들을 전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드웨어 PT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드웨어 PT의 어떤 필드? 네, V 필드. 그러니까 맨 마지막 필드 값이 1이면 이럴 때는 물리 어드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접근을 시도하면 되지만 이 값이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어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윈도우 커널한테 넘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페이지 폴트 핸들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V필드가 0인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제가 넘어가는데 이 운영체제는 이 조치를, 이 접근을, 해당하는 가상주소에 대한 접근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이 잘못된 접근이라고 한다면 에러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장애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윈도우 커널 메모리 관리자는 이렇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을 때에 오른쪽을 보시는 것처럼 VAD, 보통 유저 레벨 같은 경우는 우리가 VAD라고 하는 메모리를 참조하게 되는데 이 VAD는 프로세스 인바이러먼트 블럭이 들어있는 구조이죠. 이거 역시 예전에 제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 드렸었을 겁니다. 자, 그 외에 커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VAD나 커널 메모리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 소프트웨어 PT라는 게 들어있어요. 소프트웨어 PT. 자, 하드웨어 PT와 다르게 소프트웨어 PT는 누가 참조하게 되는 겁니까? 네, 윈도우 커널이 참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PT는 CPU가 참조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PT는 윈도우 커널이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PT를 윈도우 커널이 접근을 해서 적당한 PT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PT를 찾아서 그 PT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필드의 값을 긁어와서 그것을 다시 기록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드웨어 PT의 V 값을 1로 바꿔주게 되면 정상적인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제어를 돌리게 되면 다시 장애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간 다음 가상주소에 대한 접근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폴트 핸들링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드웨어 PT 값에서 우리가 V 값이 0이면 무조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다.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운영체제 커널은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PT를 찾아서 VAD나 알려지지 않은 커널 메모리를 뒤져서 PT를 긁어와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하드웨어 PT를 다시 갱신한다. 이런 작업들 중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에러를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PT를 살펴볼 때에 여러 가지 종류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PT를 접근하는 접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걸 우리는 하드웨어 PT와 소프트웨어 PT라고 부릅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PT를 접근하는 접근자, 그러니까 누가 접근하느냐. 하드웨어 PT는 CPU가 접근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PT는 운영체제 커널이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PT의 종류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7가지의 PT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 결국 크기는 같은데 그 PT 구조체의 크기는 같지만 구조체의 내용이 다른 이런 7가지의 구조체가 존재합니다. 자, 이런 구조체들은 여러분들 윈디버거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윈디버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윈디버거를 이렇게 띄웠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윈디버거에 들어가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느낌표 PT DT 언더바 MMPT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이 MMPT라는 구조체는 U,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니온 형태로 다른 구조체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을 계속 열거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다. 그래서 DT, MMPT 한 칸 띄고 빼기 R 이렇게 2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줬냐면 자, DT 한 칸 띄고 언더바 MMPT 구조체를 깊이 있게 두 개 깊이까지 열거해서 보겠다. 이 구조체의 내용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MMPT를 설명하는 이 내용이 U라는 유니온의 형태로 보여주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MMPT 언더바 하드웨어라는 구조체로 씌워볼 수도 있고 MMPT 언더바 프로토타입, MMPT 언더바 소프트웨어, MMPT 언더바 타임스탬프, MMPT 언더바 트랜지션 등등 이렇게 구조체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씌워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땐 이 구조체로 씌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접근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약간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급자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면 그냥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재소프트 이봉수 사장 나를 도대체 뭐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보시고요. 자, 가상 메모리를 접근할 때 그 어떤 시나리오가 사용이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요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가상 주소가 접근을 했을 때 이럴 때 동작하는 요 패턴을 제가 한번 설명을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가상 주소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 CPU는 하드웨어 PT를 조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 PT의 내용을 구조체를 보게 되는데, 이때에 자, 예를 들어서 4KB 쇼 페이지, 그러니까 일반 페이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유저 공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경우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주소가 하나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PT를 살펴봐야 되는데, PT V 필드를 보고 있죠. 자, 제가 이 가로 열고 하드웨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앞에 보셨던 구조체 중에 이 구조체를 씌워서 보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 구조체를 씌워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설명한 겁니다. 제가 중간에 만약에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얘기는 앞에 구조체 중에 요거를 씌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내려와서, 자, 지금 어떤 가상 주소가 있는데 그 가상 주소에 이제 V 필드가 하드웨어로 씌워봤을 때 V 필드가 true인 경우라면 특별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폴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PT 구조체에 들어있는 페이지 넘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와서 거기다 헥사로 1000을 곱하고 원래 있던 가상 주소에 오프셋을 더해서 물리 주소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아무런 에러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1이 아니면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장애 핸들러로 제어가 넘어가죠. 자, 장애 핸들러로 제어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행되는 모든 작업들은 운영체제 커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CPU가 알아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운영체제가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자, 운영체제는 지금부터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자, false가 되면 운영체제가 개입을 해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조체 중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구조체의 원형을 씌워서 현재 PT를 살펴봐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필드가 0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래서 0이 아니면, 즉 1이라는 얘기잖아요. 즉 프로토타입이 0이 아니면 1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1이라면 그러면 그럴 때엔 트랜지션을 보겠다. 네, 트랜지션이라는 값을 보겠다. 트랜지션 값이 1로 돼 있다라고 만약에 보인다면, 1인 경우가 있고 1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인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이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트랜지션 값이 1일 때는, 자, 이 가상 메모리는 그냥 접근해도 상관없는 메모리인데 그 페이징 하는 과정이 앞으로 동참할 거다. 앞으로 페이징 하려고 하는 대상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자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값이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가 좀 죄송합니다. 여기가 오타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프로토타입 여기가 1이어야죠. 예, 이거 오타네요. 그래야지 빨간색이 표시가 되니까 색깔이 제가 반대로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이 아니면 여기가 노우잖아요. 여기가 false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1이 아니면 즉 true가 아니면 0일 때의 트랜지션을 보고 트랜지션이 1이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현재 물리 어드레스가 연결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하드디스크로 들어갈 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다시 PT의 내용을 1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V값을 1로 바꾸고 돌려서 정상적인 작업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여기가 1이 아니면, 즉 PT의 프로토타입이 0이고 트랜지션이 0이다 이렇게 돼버린다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을 가진 구조체로 씌워보게 되는데, 거기에 페이지 파일 하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파일 하이라는 필드 값이 0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0이 아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뭔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쵸?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주소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주소값을 이용해서 디스크로부터 실제로 페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파일 하이와 페이지 파일 로우 값을 이용해서 디스크 리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한다면 폴트가 되지만,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제 새로운 PT 값으로 이제 바꿔서 다시 원래대로 정상화 시켜서 동작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페이지 파일 하이 값이 0이면 이 말은 이건 스웨핑과 관련된 정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VAD를 접근하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VAD라고 하는 디스크립터 메모리를 뒤져서 그곳에서 PT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메모리 할당은 했는데 사용자가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T를 이제 가져오는 조치를 한다. 자, 근데 이런 조치는 무엇과도 또 같이 만나냐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프로토타입이 1인 경우, 1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이 프로토타입이 1이면 프로토 어드레스라는 게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프로토 어드레스가 존재하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면 이 존재하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VAD를 치우면 돼요. 자, 요거는 true고, 자, 이게 false가 되죠. 네. 자, 오늘 제가 갑자기 그림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표시하는 거 잘 보세요. 예,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가 true고 여기가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0FFF0이라는 값이 아닌가? 잠깐. true.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도 다시 원래대로 이전 돌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우개. 자,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이건 맞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FFFF0이라고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 말은 뭐냐면, 프로토 어드레스, 프로토타입은 맞는데, 적당한 프로토 어드레스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PT를 뒤질 때 VAD를 뒤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값이 이렇게 FFF0이 아니라 다른 의미 있는 주소가 들어있다면, 그 주소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에서 PT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PT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VAD를 통해서 PT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그냥 PT를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기 바로 PT 주소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의어라고 생각하거나 연결되는 어떤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링크. 그러니까 연결 정보. 그러니까 실제 소프트웨어 PT를 가리키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 프로토 어드레스가 어떤 주소를 가리키면 그 주소에 바로 소프트웨어 PT가 있는 거고, 이 주소가 의미가 없는 주소인 경우에는 VAD를 뒤져서 PT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VAD를 뒤져서 가져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 가상 주소가 던져지면 그 가상 주소를 가지고 VAD를 찾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앞선 동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다시 설명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PT를 가져왔다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 PT를 가져와서 그 구조체를 하드웨어라고 하는 구조체로 씌워봅니다. 그래서 그 PT의 값이 1로 돼 있으면 이거는 의미 있는 PT야. 그러니까 연결이 실제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값을 참조로 다시 원래 있던 하드웨어 PT를 갱신하고, 그래서 1번으로 돌아가서 정상화 시키는 거고요. 만약에 이 1이 아니라면 소프트웨어 PT도 역시 0이라고 기록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 PT 구조체를 프로토타입 구조체로 씌워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값이 0이냐 아니냐. 그래서 0이냐 아니냐를 보고, 만약에 0이다 그러면 프로토타입 값이 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메모리 맵드 되어 있는 녀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맵드 되어 있는 녀석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ubscription, 이렇게 subsection address라는 게 있는데요. subsection이라는 건 이제 메모리 맵드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맵드 정보를 담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메모리 맵드 되어 있는 연결 정보와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계의 가상 주소가 어느 하나의 물리 주소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 이 프로토타입을 쓰게 되는 건데,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연결 정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프로토타입 값이 0이 아니면, 자, 0이라는 값이 아니면, 그럴 때는 이제 트랜지션 구조체로 다시 씌워서 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값이 1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아, 이 가상 주소는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간주해도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다시 yes인 경우에는, true인 경우에는 이렇게 PT를 갱신하고 그냥 돌아가면 되지만, 이게 만약에 false다 그러면 역시 디스크를 직접 읽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구조체 소프트웨어 PT를 소프트웨어 구조체에 씌워서 페이지 파일 하이와 페이지 파일 로우를 취해 가지고 디스크 리드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어때요? 조금 복잡하지만 어떤 논리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주소가 던져졌을 때에, 처음에 가상주소가 던져졌을 때 CPU는 여기에 있는 V필드를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V필드가 1이면 상관없지만 이 V필드가 0이 되면 모든 작업들은 운영체제로 넘어가게 되고, 운영체제는 이제 이 PT를 자기가 가진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이제 페이지 폴트였는지 아니면 이건 잘못된 메모리인지 이런 것들을 뒤져보는 용도로 쓴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시스 파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드디스크로부터 이제 우리가 메모리를 읽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이거는 우리가 페이징 메모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페이징 메모리에서 우리가 요구 페이징 기법을 쓴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가상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그 가상 메모리가 실제 연결된 물리 주소, 물리 메모리 내용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다시 필요할 때 메모리 로드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디스크 IO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디스크 IO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IRQ 레벨이 디스패치 레벨 또는 그 이상의 레벨을 사용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절대로 블로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블로킹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디스크 리드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스크 리드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CPU보다는 상당한 시간 동안 지연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제 운영체제는 현재 코드를 블로킹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블로킹하는 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로킹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스크 IO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디스패치 레벨 이상에서는 절대로 디스크 IO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요구 페이징 작업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이런 내용들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디스패치 레벨 이상의 코드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징이 가능한 메모리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괜찮던데,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 디스크에 그 접근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이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가상 메모리의 내용이 현재 물리 메모리와 연결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디스크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물리 메모리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건 복불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폴트가 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폴트가 안 일어나는 거고,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면 분명히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럴 때는 페이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디스패치 레벨 이상의 코드에서는 절대로 페이징 가능한 그런 메모리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데이터로서의 존재하는 것도 메모리가 되지만 코드도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징이 가능한 코드도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짧은 시간이라도 현재 코드가 커널 스레드를 브로킹하는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웨이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절대로 디스패치 레벨에서는 수행되지 말아야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한번 잠깐 해볼 텐데요. 자, 제가 준비한 실습 예제는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드라이브 엔트리 코드가 있는데 이 드라이버를 로딩하게 되면 이 드라이버는 일단 임의의 메모리 주소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잘못된 주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PT를 한번 조사해봐라, 이런 게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 값을 여기다 넣고 여러분들이 요걸 pt라는 명령을 통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걸 pt로 조사해서 이 값이 무엇이 나오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정말로 메모리 할당을 합니다. 사이즈를 1기가라고 주고 1기가만큼의 풀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데, 자, 이럴 때 페이지드 풀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페이지 풀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이렇게 메모리 주소를 얻어와요. 자, 그런데 윈도우는 이렇게 메모리 할당을 했을 때 바로 메모리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메모리를 접근했을 때 실제 연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를 할당만 했다면 그냥 할당했다는 정보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를 실제로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페이지 메모리, 이 테이스트 메모리라는 이 주소 값의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 체크 PT를 한번 해봐라. 즉 PT 명령을 가지고 이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드라이버는 타이머를 기동합니다.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하는 반복 타이머를 돌리게 되는데요. 이 타이머 루틴이 이제 호출됐을 때 타이머 루틴 안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요 1기가에 해당하는 가상 메모리, 좀 전에 할당했던 그 가상 메모리의 내용을 5라는 값으로 memset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접근한 다음에 PT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작업을 딱 돌려보면 여지없이 바로 이곳에서 블루 스크린이 발생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BSOD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상 메모리를 지금 한 번도 접근하지 않았다가 할당만 한 상태로 접근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페이징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만약에 최초로 접근하겠다 그러면 그 접근 행위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 실제 메모리가 연결이 되는 작업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운영체제는 이 해당하는 메모리의 내용을 나중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드디스크의 일정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려다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이땐 디스크 IO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레벨이 타이머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머 루틴은 어떻습니까? IRQ 레벨이 디스패치 레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IRQ 레벨이 디스패치 레벨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곳에서는 페이징 작업이 금지된다. 금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블루 스크린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덤프 파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빌드를 하셔가지고 드라이버를 이제 옮기시는데 기억나시죠? 바로 이전에 제가 드라이버를 올려서 실행할 때 쓸 수 있는 스타트 서비스, 크리에이트 서비스 그런 배치 파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가상 머신 쪽으로 일단 옮겨 보십시오. 자, 가상 머신 쪽으로 옮겼다고 가정을 하고, 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머신 쪽으로 옮겨서 이제 탐색기 열어보면 여기에 지금 dump2.sys와 그리고 create 서비스, delete 서비스, start 서비스, stop 서비스 이렇게 지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비스 실행을 하고 start 서비스 명령으로 실행을 하면 드라이버가 로딩이 되겠죠. 그러면 1초 뒤에 정확하게 죽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과제가 어떤 과제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과제로 확인해 보라고 그랬었죠. 자, 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드라이브 엔트리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여기 이때 PT 값을 잘못된 어드레스를 접근할 때 PT 값을 확인해 보시고 또 메모리 할당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즉 노 터치가 됐을 때 PT 값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덤프가 일어났을 때 PT 값도 확인해 보시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자, 오랜만에 과제를 내보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과제를 하셔서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이 과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숙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고요. 본 예제는 제가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모리 폴트와 관련된 이제 예 중에 우리가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폴트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원인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잡을 수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원인들 중에 하나는 메모리 덮어쓰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덮어쓰기 오류 같은 경우는 정말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 혹시라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그나마 베리파이어라고 하는 툴을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베리파이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만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